미셸 스틸 미국 대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착했습니다. 첫마디에 이재명 정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뭐라고 했길래 그럴까요? 발언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미셸 대사가 오면은 어떤 말을 할지가 굉장히 관심사였으니까는 그 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쿠팡 문제도 있고 정치자치권 전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천 몇백억 달러 그것도 있고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그 말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와서 첫 입국하면서 첫 일성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경기일보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가 속보를 낸 걸 보면은 트럼프가 보낸 첫 주한미 대사 한미 동맹 더 강해질 것. 자, 트럼프가 이게 왜 이제 경기일보나 또 다른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꼭 픽한 이 이야기를 왜 쓰냐면은 지금 좌파 쪽에서 지명을 하기 전에 미셸 스틸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을 하기 전에 그 지명하면 안 된다고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트럼프에게 그게 먹힐 리는 없죠. 트럼프가 이제 적임자라고 해서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보낸 첫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한미 동맹 더 강해질 것.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무너지면서 주한 미군 철수 문제까지 막 나오고 또 그 반대 작용으로 중국하고 급격히 밀착하는 그러면 양안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하고 중국 사이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양안 문제에 대해서 무슨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떡할 거냐 한국은 어떡할 거냐고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물으니까는 그때 되면은 우주인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 올 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또 쿠팡 문제도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한미 관계가 최악이죠. 최악인 상황에서 특히 한미 동맹이 더 강해질 거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대리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리 대사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정식 대사가 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국내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되죠.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트럼프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트럼프가 픽한 대사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 조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친중국 노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하고 바로 만났는데 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 새로운 장을 열겠다. 한국과 미국의 철통 같은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40년 넘게 함께 해왔다. 양국 동맹은 전쟁 속에서 다져졌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흘린 피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발전을 했다. 자, 그리고 계속 한미 동맹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첫 일성이죠. 그래서 원론적인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한미 관계를 이재명 정권이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미셸 스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한국계 첫 여성 주한 미국 대사죠.
그때 성김이라고 있었는데 그 여성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미셸 스틸인데 한국 이름은 박은주. 오늘 그 부임을 했고 실향민의 딸이죠. 북한 실향민의 딸이고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 중고등학교 생활은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있다가 그때 LA 폭동 사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치에 입문을 한 그 인물이죠.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미셸 스틸에 대해서 경계심을 막 표출했습니다. 미셸 스틸이 그동안 북한하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주로 한국의 이제 보수적인 우파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해왔다. 그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콕 집어서 보낸 것이죠. 심지어 오늘 스틸 대사가 입국하는 그 인천공항에 반대 시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체 경호팀까지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에도 경호 협조 요청까지 하는. 그리고 이 한국 좌파 진영이 미셸 스틸이 지난 4월에 대사에 지명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였고 좌파 단체들은 이 백악관이 미셸 스틸을 한국 대사로 보낸다는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집회까지. 대사를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 트럼프의 수탈 정책 선봉에선 미셸 스틸의 주한 미 대사 지명 철회하라. 그리고 송영길도 지난달에 스틸 대사가 미국 상원에서 인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같은 사람이 미국 대사로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도 주한 미 대사 임명 이후 논란을 반복하기보다 사전에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영향력, 좌파 정권이 무슨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까? 지금 미셸 스틸을 픽한 사람은 트럼프가 직접 픽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조국당의 김준형 원내대표 이 사람이 그때 조현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미셸 스틸을 반한 오적 이렇게 꼽았습니다. 반한 오적이 아니죠. 한국의 반좌파 오인이죠. 오인. 그때 김준형이 꼽으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이 한국 대사로 오면 안 된다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스탄, 애니첸, 영김, 고든창 그리고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 자, 그런데 딱 꼽았는데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을 픽해서 트럼프가 한국 대사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셸 스틸 대사가 지금 활동 폭을 어디까지 넓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주한 미국 대사가 없었던 상황하고 지금은 굉장히 이 사태가 상황이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경화 미국 주재대사가 갑자기 귀국을 해서 NSC 회의에 막 참석을 하고 있죠. 유례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리고 기성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로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떤 국가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지 않지만은 엄청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재명이 전남 강주에 반도체 몰빵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 공장 부지로 강주 공항을 그냥 찍어버렸죠. 강주 공항을 찍어버렸는데 강주 공항이 또 미군의 동부가 이렇게 전체 방위 계획에
미군도 거의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군 쪽에 그런 것은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그냥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막 그 짧은 기간에 그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강조공항. 거기다가 반도체 짓겠어. 근데 미국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정동영이 이 미국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기밀을 흘려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네주는 정보를 다 차단해버렸다. 그 정보 차단이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 차단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막 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그 우파 쪽의 가치를 더 중시를 하는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활동, 특히 이재명의 한미동맹 훼손을 견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